동일한 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금 해제 버튼, 잠금 버튼, 그 다음 앞쪽 보여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또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구현된 이런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차량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주변에 전기차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컴팩트한 느낌입니다. 핸들의 굵기 같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BMW 아트세일즈 윤효준 주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BMW i3 솔 플러스 120A 전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차량인데 바로 저의 첫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먼저 외부 그리고 그 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i3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BMW 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납작하고 넓은 게 특징이고요. i3 그리고 i8 모델로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금 해제 버튼, 잠금 버튼, 그 다음 앞쪽 보닛 열림 버튼, 그리고 라이트 버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금 열림 버튼을 누르시면은 당연하게 이제 차량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잠김 버튼 누르면은 문이 잠기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잠금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창문이나 썬루프가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문이나 창문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 다 닫히게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랑 썬루프가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열림 버튼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뭐 창문, 썬루프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 다 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보닛 쪽에 그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수납함을 만들 수가 없지만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그 다음에 뒤쪽에 구동 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앞쪽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를 통해서도 열 수가 있고 그 다음 차량 내부에서도 여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구매했을 때 충전용 키트, 그 다음에 차량 점검용 키트 등이 들어있습니다. 비상삼각대도 들어있고요. 뭐 넉넉한 공간은 아니고 뭐 간단한 소품 정도 소지할 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뭐 엔진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테고 여기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냉각수 등을 이제 하는 그런 구간들, 그다음 뭐 에어 브리더, 뭐 인테이크, 그다음에 뭐 흡기 배기, 뭐 매니폴더들 다 위치하고 있을 테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단지 이제 워셔액만 추가할 수 있는 공간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하게 이루어져 있죠. 전면부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아무래도 이 앞쪽에 있는 키드니 그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BMW의 전기 차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푸른색의 부품들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원래 기존의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쪽 그릴이 열리거나 혹은 이제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엔진을 냉각시켜주게끔 되어 있지만 엔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이제 BMW 전기차들의 특징이라고,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LED 라이트도 이 차량이 가진 어떤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라이트 한번 켜볼게. 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i3보다는 조금 더 신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또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안개등의 형상도 기존에는 이제 동그란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평으로 길다란 형태로 변경되면서 이제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면부 유리창의 사이즈입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제 손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 위쪽까지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전면 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옆쪽에 보시는 모델이 저희 BMW SUV 중에서 가장 큰 라인업군에 속하는 X6 모델입니다. X6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전면 유리의 이 길이가 조금 더 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에 탑승하시게 되면 그만큼 굉장히 쾌적한
그런 어떤 시야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i3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차량 색상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아담한 느낌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래쪽에 구현된 이런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차체에 비해서는 휠이 보여주는 그런 존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딱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잘 달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신형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모델들만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풍차 형태의 이런 휠 형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떤 BMW 전기 차량만이 가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노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측면부에서 문을 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기존의 차량들과는 다르게 코치도어 방식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B필러 쪽이 뻥 뚫려 있는 형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 크기가 뭐 굉장히 넉넉한 편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르고 내릴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을 때는 뒷문을 먼저 닫아주신 뒤에 그대로 앞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푸른색의 포인트를 줌으로써 어떤 친환경차의 색깔을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주유구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이제 잠금이 해제되어 있을 경우에 한번 눌러서 주유를 하게 되어 있지만, i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충전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핀 형태를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뒤쪽에서도 i3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 보시는 이 L자형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앞쪽은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 이제 LED 램프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들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주변에서 전기차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그런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만 덜어내고 배터리를 추가한 형태의 전기 차량들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아, 저 차량이 전기 차량이다 라고 딱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BMW i3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차량 누가 봤을 때 주변에서 누가 봐도 전기차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들로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니크함, 그리고 그런 특색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을 소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큰 하나의 어떤 자부심이랄까, 아니면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랄까, 이런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일단 외관은 나머지 줄. 일단 외부는 이 정도로 하고 내부를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도어 쪽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프레임리스 도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유니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도 프레임리스 도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뭐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다른 BMW 차량들에 비해서는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 차가 가진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그리고 내부의 어떤 친환경 소재,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그런 어떤 작동 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신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 차량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 차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어떤 철강, 스틸이라든지 알루미늄 합금보다 최대 6배 이상
가볍고 또 그리고 그 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급 스포츠카의 소재로 활용되는 그런 최고급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본 섬유를 이용해서 이 차량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경량화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량 총 중량을 줄여야만 실질적으로 이 차가 총 그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탄소 섬유 강화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경량화를 이뤄냈다는 것 첫 번째 장점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 차량의 어떤 가속 성능, 제동 성능,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확보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강성의 일반 그 강철이나 알루미늄 합금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충돌 시에도 훨씬 더 안전하게 탑승객을 보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3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원칙을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차량, 국산차들이 이용하는 토전빔 형식이 아닌 멀티링크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토전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 링크가 다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 그런 충격들을 분산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일단 딱 앉았을 때 느낌은 기존에 이제 제가 운행하던 차량이 이제 준대형 세단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컴팩트한 느낌입니다. 핸들의 굵기 같은 경우도 딱히 막 이렇게 굵지도 않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막 부족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이제 후방 안개등, 그리고 이제 라이트는 오토로도 점등할 수 있고, 이제 꺼짐, 그 다음에 그 미등, 상시 켜짐, 그리고 야간 시에 이제 계기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도 이제 푸른색으로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BMW의 친환경 차량임을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량 시트를 조절하는 레버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 아니라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레버를 눌러서 앞뒤로 시트를 움직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들어 올리거나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트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84에 앉기가 큰 편인 제가 앉아도 운전석에서는 딱히 불편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좀 이렇게 그 허리를 좀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앞쪽에 핸들도 한 요 정도 손목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가 저한테 맞는 시트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머리 위에 공간은 제 손바닥 하나 이제 딱 들어갈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요거 주먹 한 반 개 정도 들어갈 공간 나오고요. 앞쪽에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허벅지도 좀 긴 편이다 보니까 여기를 받쳐주는 공간이 있어야지 이제 장시간 탑승했을 경우에 좀 편안할 것 같은데, i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우리 5 시리즈라든지 X3 정도 되는 중형 혹은 준대형급 이상의 차량들이 주는 그런 넉넉한 공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난하기가 있지만 아이들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 공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뒤쪽에서도 이제 앞 시트를 접고 내릴 수 있다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i3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5인승이 아닙니다. 4인승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따로 이런 암레스트라든지 중간 좌석을 위한 어떤 그런 따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5명이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탄다면 탈 수는 있겠지만 뭐 옆에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승이니까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BMW의 새롭게 적용된 가죽이죠. 이제 X4-3가 나오면서 적용된 버네스카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코타 가죽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부드럽으면서도 이제 오래 사용해도 내구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3에는 이제 솔 플러스 모델이 있고 이제 일반 모델이 있는데, 솔 플러스 모델에는 이런 식으로 버네스카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반 모델에는 직물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 플러스 모델은 위쪽에 그 선루프가 저렇게 두 구획으로 나눠져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옵션은 솔 플러스 모델에는 앞쪽에 보시는 핸들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대신 일반 모델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앞좌석에 있는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기존에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어 노브가 우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측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i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여기 있었지만 i3는 이쪽 핸들 우상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시동이 켜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어떤 엔진의 기본적인 사행정이 없어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건 움직이지 않을 때 전혀 없습니다. 3 시리즈 이상의 BMW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 전면 유리에서 차량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시고자 하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i3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쪽에 팝업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재 이동 가능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토탈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키로수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 모드를 에코 프로 모드로 변경하면 이제 아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236km가 지금 현재 세팅이 돼. 여기 236km가 지금 컴포트 모드에 세팅이 되어 있다면 에코 프로 모드는 247km로 조금 더 연료 소비에 최적화한 세팅을 하게 되고요. 에코 프로 모드까지 되면 264km까지 최대한 늘어나게 됩니다. 에코 프로 모드로 하게 되면은 최대 주행 속도가 90km로 제한되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에어컨을 켜거나 에어컨을 끌 때의 주행거리가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264km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에어컨을 켜게 된다면, 에어컨을 세게 틀었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233km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부는 비슷한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앞쪽에 보시는 디스플레이,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가능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i3는 터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이 컨트롤을 통해서 다이얼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뭐 현존하는 이제 X5라든지 X7, 뭐 페이스리프트 7 시리즈, 3 시리즈를 제외한 뭐 G바디 5 시리즈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드, 주파수, 그 다음에 음향 온오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축키 설정, 그리고 곡 넘김, 그 다음에 김서림 방지, 그 다음에 뒷창문 열선, 공조장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좌석 열선, 에어컨, 그 다음에 온도 조절 기능, 그리고 바람 세기 조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버튼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자동차 주변에 초록색으로 어떤 보호막이 쳐져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
뭐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어떤 세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 추돌 방지,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추돌 방지, 그 다음 차선 이탈 방지, 차선 변경 뭐 경고, 그 다음에 측면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i3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위에 보이는 접근 경고, 그 다음 보행자 경고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시에 경고 및 브레이크 간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납함 위에 인테리어 트림은 이런 식으로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내부 수납 공간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이제 12V 시가잭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뭐 이제 뭐 핸드폰 충전 선을 뺀다든지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뭔가를 요즘 간혹 이제 보면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같은 거 활용하는데, 이쪽에 12V 전원을 빼서 이쪽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는 기능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차량들은 뭐 컴포트, 스포츠, 에코 프로 모드가 있는데 i3는 컴포트부터 시작해서 에코, 프로 모드, 그리고 에코 프로 플러스 모드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킹 디스턴스 컨트롤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차량 전 후방에 등고선 형태로 물체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리어 카메라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나오는 제 핸드폰 같은 뭐 노트 9 이런 것들이나 갤럭시 S10 이런 모델들은 사이즈가 커가지고 여기 맞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조금 작은 뭐 아이폰 시리즈 정도는 여기 호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추가 컵홀더와 그리고 뭐 12V 시가잭 들어가 있고, 여기 C타입 USB 그리고 일반 USB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은 썬루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수석 위에 아담하게 하나, 그리고 운전자석 위에 이렇게 아담하게 둘, 가운데 이렇게 경계선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어떤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BMW 차량이 그러하듯 위쪽에는 SOS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에 언제든지 24시간 콜센터랑 연동되는 SOS 콜을 하실 수가 있고, BMW의 정품 블랙박스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도 안전하게 영상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이제 화면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옆쪽에서 SD카드를 빼내셔서 컴퓨터랑 연결해서 컴퓨터에서도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3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차량 사이즈는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뒷좌석 폴딩을 통해서 이제 장거리 여행하실 때 소수의 인원이 함께 여행을 한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차량의 어떤 짐을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이 뭐랄까 스트랩을 당겨서 넘겨주시게 되면은 뒷좌석이 넘어가게 되고,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아쉽게도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올려지고요. 내부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런플랫 타이어와는 별개로 이제 공간을 막혀져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이제 안쪽에 이제 모터를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배터리는 이제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런 식으로 폴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금 더 큰 짐 같은 것들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세단에 비하면은 한 뭐 3분의 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BMW 5 시리즈 트렁크 용량이 530L라고 한다면 i3 같은 경우에는 약 260L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트렁크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빠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3 차량에 유아용 카시트를 적재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했던 좌석 시트 포지셔닝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차량하고도 조금 민망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이게 저도 이제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넉넉하게 타려고 만든 차량이 아니고 아예 지금 보면은 제대로 돌아가지조차 않는 걸로 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더 이렇게 각도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앉으면은 완전 뒤에가 닿아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 뒤가 잘 닿을 정도의 공간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보면 뭐 운전은 뭐 그럭저럭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넓지 않지. 사실 BMW i3가 가지는 그 의의가 시티 커뮤터입니다. 시티 커뮤터 뭐 직역하면은 뭐 도시 통근자 정도 되니까 출퇴근을 주로 하는 사람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정말 뭐 넉넉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하시다면은 i3보다는 BMW 다른 SUV 라인업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거리가 뭐 합해서 20km도 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주행을 이제 외곽으로 크게 나갈 일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BMW i3가 가지고 가벼우면서도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는 그 전기차 특성에 굉장히 반했고, 그럼에도 이제 탄소 섬유 강화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코너링이나 이런 식으로에도 차량을 잘 잡아주는 그런 안정성도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국가 보조금은 최저 뭐 1,350만 원에서 1,900만 원 이상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도 뭐 매력인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i3를 선택을 하게 됐으니까, 사실 뭐 아이를 태우고 어디 놀러 갈 만한 일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었어요. 갓난아기라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생겨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리뷰는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찬찬히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i3 타고 다니면서 더욱더 세일즈의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또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3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i3가 가지는 특징 몇 가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째는 누가 봐도 전기차라고 표현될 수 있는 i3만의 어떤 정체성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내부가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달리는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적인 느낌이 강조된 어떤 미래지향적인 차량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용량의 확장으로 인해서 최대 300km 이상까지 주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가 가진 어떤 그 후륜구동 방식의 차량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그 시티 커뮤터의 어떤 철학에 걸맞는 주행 성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저도 이제 오너가 됐으니까 앞으로 뭐 한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롱텀 리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거는 공부를 해서라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트세일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욱더 유용하고 또 정확한 BMW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아트세일즈 윤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